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보험학 개론 시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유명 연예인들이 보험 광고를 참 많이 찍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험 리모델링을 하셔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 개론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알차게 보험학 개론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보험학 개론 오늘의 토픽, 내 보험료 또 올랐네. 네. 와, 오늘의 주제 이게 뭔가요? 내 보험료가 또 올랐어. 이게 생각하기도 좀 싫은데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거는 납입 금액이 좀 올랐다. 이런 건 거죠? 그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걸 아시는 거는 자동이체 금액을 보고 알고 계시죠? 이제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 증권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장롱 속에다 넣어두시고 꺼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자동이체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걸 느끼시고 갱신폭탄을 맞으신 오늘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오늘 갱신보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아니, 정말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은 이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이 금액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게는 3, 4만 원씩 훌쩍 이렇게 올라 있는데 꼭 이렇게 올라야만 하는 건가요? 네, 안 오르면 안 돼요? 꼭 올라야 하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실비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그 비용이 당연히 몇십 년이 지나면서 물가도 올라갈 테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병은 많이 걸려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험 요율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갱신형 보험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실비 말고도 요즘은 비갱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갱신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절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네. 이제 대부분의 특약들이 갱신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제 돌아다닐 적에 우리 보험사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갱신형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면서 어떤 보험 판매의 목적으로 좀 이런 안 좋은 정보들을 좀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특약도 있을 수가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진단의 보장 범위도 넓으면서 저렴한 비갱신형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갱신형 상품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내는 보험료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자꾸 계속해서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방암이니 자궁암이니 전립선암이니 방광암이니 또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 보험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의료 기술이 점점 많이 발달을 할수록 사람들의 병을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검사도 해야 되고요. 계속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요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수술, 고액 진료들이 많아지면서 네. 보험사의 손해는 자꾸자꾸 커지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료를 딱 받고 보상을 하기에는 이거 너무 큰일 나고 나중에 위험이 더 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연령이라든지 성별, 보장 내용에 대한 위험률, 물가 상승률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보험료에 서서히 올리는 것을 보험회사는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험료가 점점 오르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변동되는 이 갱신형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가입자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착한 실손의료비라고 불리는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변경하시거나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액 보장해주는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 일당 같은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착한 실비보험 이런 상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또 꾸준히 생기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이 그 회사의 손해율을 계산을 해서 상품 하나를 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바꿔요. 그런데 바꾸기도 하고 판매 중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회사의 손해율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손해율만 관리해서 그래서 너무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입자한테 불리한 상품들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다 보면은 타사들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또 괜찮은 거.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무리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면 좀 이거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정도의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보장들을 잘 준비한다면 과거에 뭐 S생명의 땡땡 시대 같은 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 당시에 좋았던 보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는 게 가입자한테는 매우 유리하겠죠. 야, 보험회사도 소비자들이랑 밀당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 사례들이 특수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험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잘 보장해 주는 게 좋은데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할 적에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굉장히 보장받기 어려운 케이스를 돌려 말해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실금 수술 같은 옛날에 좀 이런 좋은 거라든가 물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유지할 부분도 있지만 뭐 그 보험 전체가 갱신형이라든지 비싸다든지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네. 반드시 전문가의 꼭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가성비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보험학개론 초청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이라는 게 평소에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조금씩의 어떤 비용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큰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개념에 맞게 보험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운 후에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보험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또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요,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울산에 거주 중이신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보험금 청구건이 94건이나 되셨어요. 이럴 정도로 보험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기도 하고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좋다 보니까 더 하나하나 찾아올 때마다 가입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자꾸 중간중간 갱신되는 보험료들이 너무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험이 10만 원이었는데 19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보험을 너무 가입하다 보니까 내 거, 배우자 거, 아들 거, 또 아들 거, 딸 거 이게 하니까 뭐 보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좀 정리도 하고 불필요한 거 조금 줄이고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의를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 자주 실손보험을 청구를 많이 하셔서 94건을 기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낸 거 아까워, 내가 다 받을 거야, 뭐 이런. 아, 예,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시청자분들은요, 98년도부터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이 이렇게 보시면 70세 만기,
혹은 80세 만기로 조금 옛날 보험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짧구나. 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H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정기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 암보험이 1,000만 원, 이번에 또 10,000원인데 모두 70세 만기였어요. 왜? 98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H생명 건강보험 또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가 있지만 모두 70세 만기였다라는 거였고요. H생명의 종신보험, 뭐 일반 사망 5천만 원, 암보험 1,500만 원, 입원비 5만 원 있는데 이 특약들이 모두 사망을 제외해서 모두 80세 만기였다라는 거였고요. 네.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뭐 암 1,000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질병 수술비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실손 의료비가 뭐 입원과 수술에 대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의사 얼굴 보면 오는 통원 치료비에서 10만 원, 그리고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200만 원 혜택이 있는 실비보험이었는데요. 이게 2009년대에 가입을 한 실손보험이었고요. 모두 100% 보장받는 실손보험이었습니다. 오, 이 네. 부분이 아까 앞에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이 처음에는 가입할 때 8만 원, 7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올려서 조금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셔서 엄청 올랐네. 네, 시청자분들 엄청 올랐다고 나 이거 어떡하냐고 해서 전화를 좀 급하게 주셨고요. 아니 100%인 건 좋은데. 맞아요. 단점이 더 커졌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K생명의 변액종신은 5만 7천 원씩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망보장이 3천만 원인데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요거는 또 저축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어요. 어허. 그럼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는데 변액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생명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뭐 재해사망 1억, 골절, 상해서 이렇게 있지만 모든 특약들이 70세에서 혹은 8세 만기였던 게 조금 단점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나중에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자, 또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죠? 예, 나머지 네 가지 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네. H화재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25,480원을 내고 계신데 M화재 건강보험에서 12,900원을 내고 있는 보험에 보면은 운전자 보험 세 가지 특약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형사비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벌금 비용이 이게 각각 최대 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만 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복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를 정리하거나 이제 합치는 게 더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S생명사의 암보험이 있고 K생명사의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여태까지 7, 80세 만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분이 100세 만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상품이었는데 문제는 전부 다 갱신형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돼버리다 보니까 총 내시는 보험료는 S생명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70여만 원 정도. K생명 요거는 하필이면 또 CI보험이에요. 아하. 그래서 CI보험은 보험료가 비싼데 총 내시는 보험료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예상 그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6,900만 원 정도 합쳐가지고 9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일 뿐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시는 보험료보다 보장받는 게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H생명의 암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을 완료하셨잖아요.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M손해보험에 아까 그 청구를 과다하게 하셨던 무려 94건이나 청구를 하셨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이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전환 실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현재 실손으로 바꾼다거나. 근데 현재 실손으로 바꾸자니 다건의 청구 이력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리고 연령이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전환 실손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 모든 보험사가 가능하게끔 되어야지 맞는 거지만 이게 안 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도움을 드리지 못했어서 일단은 필요하신 연령이시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당분간 그래도 유지를 하시는 걸 원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기 때문에 요건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보완해드리는 걸로는 M화재 건강보험 208,549원 이 안에 사실 이 내용들이 이분의 경우에는 또
그 보험금 청구 다건으로 하신 것 때문에 원래는 다른 곳은 다 거절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들도 다 거절이 났었는데 유일하게 한 곳은 소액에 대한 어떤 질병의 수술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아줄게요 하고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곳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크셨는데요. 부족한 부분, 뭐 암진단비나 뭐 소외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 보장 범위가 작지만 그래도 이것들조차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었던 보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런 보장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도와드렸고요. S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긴 한데요.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쨌든 15년 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시고 그 이후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네.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가 처음에 내가 왜 상담 요청을 했지? 처음에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왜 문제점을 느꼈지를 다 까먹으시고 해약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만 가지셔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대부분의 보장이 옛날에 보험을 가입하신 상품들이기 때문에 70세가 만기가 전부였어요. 뭐 길어봤자 80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보험 상품이나 그 회사 안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지할 것과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구분을 해드렸다라는 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 리모델링 할 때 너무 거부감만 가지셔서 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혼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상담을 받지 마시고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 월보험료 56만 원 내고 계시던 거에서 저희 리모델링을 해서 41만 원의 월보험료로 절약을 도와드렸습니다. 10만 원 정도 줄어드렸네요.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분은요, 이제 가족분들도 리모델링을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례는 이제 가족분인가요? 예, 이번에는 이제 남편분의 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네. 총 6건에 5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K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사망이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뇌출혈하고 급성 심경색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이하게 80세 만기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뇌출혈하고 급성 심경색만 해서 보장 범위가 좁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K생명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이하게 만기가 80세, 그래서 재해 쪽에 사망과 장애 부분하고 골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80세 만기라는 특이하게 좀 단점이 있고 또 K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13만 6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여기에는 이제 질병 사망이 3천만 원에 재해 사망 1억 원, 둘 다 갱신형 특약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뇌졸중하고 급성 신경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보험료가 80세 만기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장 범위가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좀 넓지만 만기가 80세라는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주요 특약에다 80세 만기에다가 사망보험금하고 또 여기 실손의료비까지 있어서 갱신형이 다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한 달 뒤에 지금 보험료가 요 사망보험금 특약하고 실손의료비 합쳐가지고 약 21만 2천 원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서 네.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다음부터는 S생명의 암보험 35,700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뭐 고해감 4천만 원, 암 2천만 원이지만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15년 갱신인 게 조금은 아쉬웠다. 그만큼 대신 보험료가 또 저렴한 부분도 있었죠. 그다음에는 S생명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23,900원. 이렇게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계속 보험을 추가를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뭐 요거는 재해 사망, 뭐 교통재해 사망, 골절, 상해, 상병통원비 등의 특약이 있었지만 모두 8세 만기한 게 조금은 한계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게 K생명의 종신보험인데요. 월보험료는 77,920원에 1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보험이 되게 웃긴 게 15년 동안 7만 7천원씩 총 내는 금액이 1,400만 원이에요. 어머? 그럼 나는
1,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그러네. 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차인데 네. 이것 때문에 나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되게 웃긴 보험이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렸더니 시청자분께서 정말 많이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부족한 진단금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원하셨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15년 후에 갱신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도 네. 금액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서 15년 뒤에 한번 고민해 보아라고 조언을 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도 또 평생 준비해야 될 건강보험은 M화재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고 여기서는 질병 사망 2천만 원 특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높은 연세세요. 이분이 지금 60세시잖아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이래요. 60세 정도 됐으면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방문 진단을 해서 조금 이 사람의 소변 검사, 피 검사들 통해서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수할게. 라는 게 보험회사의 조금 요청이나 심리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대신에 질병 사망 특약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하게 되시면요. 방문 진단 없이 너가 고지 이력이 없고 알릴 의무에 대한 그게 맞다면 청구 이력도 없었다면 그냥 방문 없이 인수할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병원 잘 안 다니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질병 사망 그래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추가를 하면서 방문 심사를 없는 것으로 조금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무진단 심사를 위해서 조금 설정이 된 거고 가입담보 같은 경우는 뭐 고해감이나 일반암, 뭐 유사암 같은 것도 지금 나이 1,000만 원까지 들어갔고요.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도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60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61세부터 딱 넘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한 살 차이인데. 그렇죠. 네. 61세는 또 많은 차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시기에 좀 전화를 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 범위는 넓게 20년 납 100세 비갱신으로 또 보험 나이가 지금 실제 연령은 60세지만 보험 나이로는 5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좀 가입이 가능했다. 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보험 나이 좋으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살 차이예요. 네. 60세를 넘어가게 되시면은 보장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화 주신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게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청구 이력이 없다 보니까 이 연령에 맞지 않게 실손보험을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네, M화재 건강보험을 준비하면서 그 같은 회사의 라인으로 실손보험도 같이 준비를 해드려서 보험금 청구에 조금 용이하게 해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넘어가게 되시면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때 방문 검진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방문 검진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일반 심사를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분이셔서 다른 회사로 좀 찾다 보니까 D손해보험의 실손으로 좀 다른 회사로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M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형사합의금, 그다음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라고 그래서 정말 운전자 담보만 있죠. 그거만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 운전자 보험에 골절 진단비나 교통 후유장애나 사망 담보 다 들어갔죠?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건 M화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보장을 피하게끔 저희가 운전자 보험엔 딱 운전자 담보만 해서 순수보장형으로 10년 납 100세 만기 10,000원짜리로 도와드렸는데 가장 리모델링을 풀어드릴 때 이 보험을 좋아하세요. 자, 월보험료 55만 4,911원에서 총 31만 5,567원으로 역시 보험료를 매우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경우에는 보장은 더 든든하게 바꿔주시지만 20만 원 정도 가량 낮춘 보험료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야, 나도 저게 가능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잘 가입되어 있는지 리모델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